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동양의 속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 백각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게 낫다는 뜻이죠. 이 속담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루 국영방송의 다큐멘터리 PD 산티아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각이 불여일행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아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 페루에서는 한류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고 있어요. 방송국에서도 매주 한국 드라마가 편성되고 길거리에서는 K-팝 음악이 울려 퍼지죠. 심지어 리마 시내의 한 식당은 주말마다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페루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SNS와 지인들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정보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 매력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나라인지 직접 보고 싶었죠. 이런 생각으로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했고 다행히 방송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대 반, 객관적 접근 반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행할 사람은 저의 오랜 동료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은 페루 출신이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촬영 기획 단계부터 라파엘의 눈은 별처럼 빛났죠. 산티아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한국의 모든 것을 담아와야 해. 라파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 PD로서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현지인과 외국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알아내는 것이었죠.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한국 매력의 비밀로 정했습니다. 촬영 장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한국에 대한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모든 정보가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안고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리마 공항에서 라파엘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에서 설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LA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페루에서 LA를 경유해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LA에서 인천행 비행기로 갈아타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를 맞이했죠. 기내에 발을 들이는 순간 뭔가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승무원의 인사말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좌석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마자 라파엘이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어요. 산티아고, 승무원들 제복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봤어? 이게 바로 한국식 미학이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비행기에 탑승한 것뿐인데 너무 이른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 14시간의 비행 동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기내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빔밥을 선택했는데 단순한 기내식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된 한 끼 식사였어요. 승무원은 비빔밥 비비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매 시간 우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야. 라파엘이 감탄했어요. 다른 항공사들은 보통 음식 주고 사라지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다니.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네.
하지만 이건 국제선 비즈니스 전략일 수도 있어. 아직 한국 자체를 본 건 아니니까. 비행 중 한국 영화도 몇 편 감상했습니다. 영화 속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현대적이고 역동적이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라파엘은 이미 한국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이건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야. 이게 한국 스타일인가? 라파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의 열정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비행기 서비스만으로는 한 나라를 판단하기 어려워. 인천에 도착해서 직접 보고 느껴보자. 마침내 인천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펼쳐져 있었죠. 부드럽게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자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모습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와, 이게 공항이야? 마치 미래도시 같은데. 라파엘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실 저도 놀라웠어요. 높은 천장의 터미널,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최첨단 시설들이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어요. 안내원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고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도 모두 순조로웠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택시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문화체험 공간이었습니다. 한복 입기 체험, 전통 공예품 전시, 심지어 작은 공연까지 볼 수 있었죠. 이거 봐, 산티아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놨어. 라파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공항과 비행기 서비스만으로는 한국 사회 전체를 평가할 순 없어. 도시로 들어가서 실제 사람들의 삶을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와 효율성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의 축소판이라면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한국어로 인사했죠. 라파엘은 배운 한국어로 대답하려 애쓰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탐험이 시작된다는 설렘과 함께 우리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안내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나기로 했죠. 첫 번째 인터뷰 장소는 이태원의 한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페루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기 이태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죠.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다양한 언어가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습니다. 우리의 첫 인터뷰 대상은 터키 출신의 아이셀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영어 교사였죠. 카메라가 돌아가자 아이셀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형제처럼 대해줘서 너무 특별한 나라예요. 처음 왔을 때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항상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 한 번은 할머니가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그 경험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아이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라파엘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깊이 물어보았어요. 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나요? 외국인으로서 불편함은 없었나요? 아이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악의적인 차별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해요. 다른 나라에서 느꼈던 차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2주간의 한국 여행 중이었죠.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음식점에서 저희가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통역을 도와주셨어요. 이런 경험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남편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소피는 덧붙였어요.
지하철에서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감동했어요. 또 공공장소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도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라파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는 듯 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른 곳과는 다르군요. 이런 점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겠죠.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대학 교수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한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나라예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이 편리해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죠. 마이클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도 인상적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교수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한 면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요리사, 호주에서 온 사업가, 브라질에서 온 댄서까지. 그들 모두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었어요. 특히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안전함과 친절함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카메라를 끄자 라파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티아고, 이 모든 증언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주잖아. 우리 다큐멘터리 주제가 더 명확해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라파엘, 인터뷰 대상자들이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데 이게 한국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걸까? 어떤 곳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야. 우리가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경험만 듣고 있는 건 아닐까? 라파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물어봐야겠지. 민수 씨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첫날의 인터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객관적인 다큐멘터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호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민수 씨의 제안으로 홍대 근처의 한 다문화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 교류를 한다고 했죠. 건물에 들어서자 벽면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살면서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을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태국에서 온 수안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요리사였어요. 한국 생활의 가장 좋은 점은 음식 문화예요. 저는 요리사니까 더 관심이 많았죠. 한국 음식은 맵고 자극적이지만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발효식품이 많아서 좋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 음식이 있나요?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빔밥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계란이 어우러진 영양 균형이 좋죠. 또 잡채도 추천해요. 당면 요리인데 맛있고 모두에게 친숙한 맛이에요. 갈비는 말할 것도 없고 떡과 만두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라파엘은 벌써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잡채 먹으러 가자.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미국에서 온 교환 학생 제니퍼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미국과 정말 달라요. 학생들이 훨씬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도 좀 더 형식적이에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식 공부 방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니퍼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의 카페 문화가 정말 좋아요. 어디에나 예쁜 카페가 있고 와이파이도 빠르고 안정적이라 공부하기 좋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이런 카페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니퍼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한국 생활의 단점을 꼽자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에요. 봄철에는 마스크 없이 나가기 힘들 때도 있어요. 이건 정말 불편한 부분이죠.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제부터 목이 좀 따끔거리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인가 싶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고민이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페루도 리마 같은 대도시는 공기 오염이 심각하잖아.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르쿠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유럽과 많이 달라요. 회식 문화나 위계 질서 같은 부분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직장의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해결되죠. 마르쿠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깨끗하고 정확하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자동차 없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 생활의 큰 장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몽골에서 온 가정주부, 인도에서 온 IT 전문가, 베트남에서 온 대학원생까지. 그들은 모두 한국 생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공통적으로 언급된 한국 생활의 장점은 안전함, 편리한 대중교통, 발달된 디지털 인프라,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미세먼지, 빠른 생활 템포, 높은 생활비, 언어 장벽 등이 거론됐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들을 수 있었어.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한국은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느 나라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 중요한 건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인 것 같아. 한국은 그런 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미세먼지 같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다문화 센터를 나와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들은 추천 메뉴인 비빔밥과 잡채를 먹기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풍성한 반찬들과 함께 차려진 식탁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라파엘은 이미 젓가락 사용법을 연습하고 있었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오늘 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절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동, 홍대, 강남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돌아다니며 많은 장면들을 촬영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현지인과 외국인들을 만나 인터뷰했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분량을 검토하면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호텔 로비에 마련된 임시 편집실에서 저는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라파엘은 제 옆에 앉아 함께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담은 인터뷰들이 정말 좋은데 왜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라파엘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연일 계속된 촬영으로 우리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다 좋아. 정말 좋은 장면들이야. 하지만 아직 뭔가 결정적인 게 없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강렬한 순간이 필요해. 라파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이미 충분한 장면을 찍은 거 아니야? 외국인 인터뷰, 한국 문화 체험, 음식 탐방까지. 더 뭐가 필요한데?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촬영한 장면들은 훌륭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 친절한 사람들, 독특한 문화, 맛있는 음식들. 모두 다큐멘터리에 담기에 충분한 소재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파엘, 우리가 담은 모든 장면들이 좋긴 해. 하지만 이게 다큐멘터리잖아. 단순히 한국의 좋은 모습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나라가 특별한지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 라파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민수 씨가 커피를 들고 편집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강남역 근처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산티아고 씨가 찾는 순간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번화가에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민수 씨. 내일 아침 일찍 강남역으로 가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 한쪽에 자리를 잡고 시민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모습,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커피숍에서 아침을 시작하는 직장인들의 모습까지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도 좋지만 여전히 뭔가 특별한 순간이 필요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라파엘은 묵묵히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라파엘이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가보자. 그곳에서 서울 전경을 담고 관광객들의 인터뷰도 몇 개 더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의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만한 결정적인 순간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향하면서 라파엘이 갑자기 말했어요. 산티아고, 너무 걱정하지 마.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오기도 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들도 충분히 가치 있어.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루에서 이 기획을 승인받을 때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저 표면적인 아름다움이나 발전상이 아니라 이 나라가 왜 특별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 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동대문 시장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은 밤이 되면 더 활기차지고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양한 장소를 더 많이 담아보자고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과연 오늘도 그저 좋은 장면들만 촬영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PD로서 저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횡단보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내일까지 그 순간을 찾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우리는 다른 보행자들과 함께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제 머릿속은 여전히 다큐멘터리에 필요한 결정적인 장면을 고민하느라 복잡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도시의 일상이었죠. 신호등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기 직전 우리는 간신히 길을 다 건넜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리고 있어. 제가 라파엘에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어깨에 안정적으로 메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혹시 모르니까 계속 촬영 중이야. 라파엘이 대답했어요. 민수 씨는 앞서 걸으며 동대문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거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촬영 장소로 향하기 위해 잠시 지하철역을 찾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은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민수 씨가 알려준 덕분이었죠.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현금을 꺼내 카드를 충전했습니다. 충전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제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돌아보니 한 한국 여성이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돈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당황해하자 김민수 씨가 재빨리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산티아고 씨가 돈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고 민수 씨가 한국어로 전달했어요. 그 여성은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돈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이때 라파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여성이 들고 있는 돈을 보자마자 라파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티아고, 저거 맞아. 방금 우리가 교통카드 사려고 꺼낸 돈이잖아. 라파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카드 충전기 앞에서 지갑을 열었을 때 일부 현금이 떨어졌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이 그것을 발견하고 저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성은 밝게 웃으며 천만에요라고 대답했고 곧 자신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갑자기 이 순간이 다큐멘터리에 담아야 할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외쳤고 민수 씨가 통역했어요.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인데 방금 일어난 일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지연이었고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주어도 돌려주지 않을 텐데 왜 돌려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통역하자 박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라파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시민의식이야.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한국의 모습이 한순간에 확인된 것 같아. 박지연 씨는 우리의 반응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행동이었을 텐데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드문가요? 박지연 씨가 오히려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길에서 돈을 주어도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박지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도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박지연 씨와 헤어질 때 저는 이 작은 사건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저와 라파엘은 방금 경험한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산티아고, 내가 찾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거였어. 이 작은 사건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렬한 장면이 될 거야. 저도 완전히 동의했어요. 맞아. 큰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작은 순간 속에 있었던 거지. 이제 우리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더 명확해졌어. 민수 씨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쁘네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이 우연한 사건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적은 돈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직함과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도시를 따스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제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그 속에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박지연 씨의 이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라파엘이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야, 산티아고. 오늘 계획은 뭐야? 라파엘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어제 만난 박지연 씨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 어쩌면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파엘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민수 씨에게 연락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볼까? 다행히도 박지연 씨는 우리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어요. 조용한 분위기의 찻집은 한국의 전통미가 돋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창호지 창문,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지연 씨가 미소로 인사했어요. 저는 함께 온 민수 씨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해봤어요. 페루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왜 그냥 가져가지 않았나요? 제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셨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한국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박지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돕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또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공동체 의식과 예의를 중요시하기도 하고요. 그런 바탕 위에 현대적인 교육과 사회 규범이 더해진 것 같아요. 라파엘이 감탄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시민의식이야.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아. 저는 라파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의식이 모든 한국인에게 해당하나요? 박지연 씨는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에도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고 사회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직과 예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예요.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남의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는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한국의 분실물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대부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길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려도 되찾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도 결국 시민들의 정직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에 이 내용을 꼭 담아야겠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장 뒤에는 이런 시민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라파엘에게 말했습니다. 라파엘은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사회에 큰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야. 정말 인상적이지. 박지연 씨는 우리의 열정적인 반응에 약간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진다니 신기해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우리 문화의 좋은 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인터뷰를 마치고 찻집을 나오면서 저는 이 작은 만남이 다큐멘터리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흔히 경제 성장률, 첨단 기술, 한류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촬영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라파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한국의 화려한 모습만 찾으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어. 돈을 주워 돌려주는 작은 행동. 그것이 한국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 라파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떤 나라든 진정한 모습은 화려한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찾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 민수 씨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신기해요.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있어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어떠해야 할지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깃든 정직과 신뢰,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돈을 돌려준 그 작은 사건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죠.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페루로 돌아가 완성할 다큐멘터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화려한 기술과 발전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그런 표면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라파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어? 오늘은 마지막 촬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오늘은 어디서 촬영할 계획이지? 민수 씨가 남산타워를 추천했어. 서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래. 마무리 장면으로 완벽할 것 같아. 라파엘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듯했죠. 여기서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라파엘에게 말했어요. 그는 동의하며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는 서울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저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공 뒤에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있었다. 서울의 전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을 돌려주는 행동, 공공장소를 깨끗이 사용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실천들이요. 이런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서 돌아간다. 진정한 국가의 발전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작은 실천과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서울의 풍경을 배경으로 저는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각이 불여일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경험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내레이션을 마치자 라파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훌륭해, 산티아고. 이게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야.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도시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걷는 느낌이었어요. 거리의 사람들, 건물들, 소리들이 모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촬영한 영상들 중에서 일상적인 장면들도 많이 넣어야겠어. 제가 라파엘에게 말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거리를 청소하는 시민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한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니까.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배경음악도 중요할 것 같아.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한국의 거리와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의미가 깊어질 거야. 저녁이 되자 민수 씨는 우리를 한강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특별한 곳을 선택해 주셨어요. 한강의 야경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서 우리는 비빔밥, 갈비,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을 즐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땠나요? 민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의 발전상이나 관광지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요. 민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더 자랑스러워지네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봐야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난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였지만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 특히 길에서 돈을 돌려준 그 여성의 모습은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작은 행동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라파엘이 말했어요. 우리가 페루에 돌아가면 이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거지. 단순히 한국을 관광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거니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좋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내 안에 새겨진 한국의 이미지를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의 기억도 있었지만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은 그 여성의 미소와 함께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 말 속에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페루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공 뒤에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한국, 작은 정직함의 힘. 이 제목이 제가 경험한 한국의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